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최근까지도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좋지 않고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 쇼크라던가 좋지 않은 쪽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 WCP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었죠. 바로 FEOC. FEOC를 통해서 북미권에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과연 가지고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WCP의 실적 부분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은 이슈, 그리고 공급, 그리고 북미 지역의 이제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슈가 하나 있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그리고 수급적인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이틀 전에 나온 이슈인데, 미국에 투자를 줄인다. 그럼 한국으로 이 세계 1위 기업의 결정은, 자, 이 세계 1위 기업이란 어딜까요? 바로 이 창신 신소재죠. 이 창신 신소재가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의 분리막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이 창신 신소재가 이 미국 분리막 공장 투자 규모를 2억 7,600달러로 변경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원래 어느 정도를 투자를 했었느냐? 지난해 5월 책정됐던 투자 규모는 무려 9억 1,600달러입니다. 이 과거 대비 현재 70% 이상 줄어든 건데요. 이 미국 공장 생산 능력도 원단 코팅을 합해서 기존보다 현재 굉장히 줄여가지고 생산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느냐. 일단은 북미에서 이 FEOC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 중국들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1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창신 신소재도 미국 투자 계획을 대폭 축소한 데는 바로 이 중국 기업을 배제한 IRA의 FEOC 세부 규정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현재 GM의 경우에는 이 쉐보레 볼트를 구매를 하면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분리막은 SK 아이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일본의 도레이 그리고 LG 화학의 분리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GM의 합작법인인 이 얼티엄 셀즈, 이 얼티엄 셀즈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량 블레이저와 이쿼녹스인데, 이 블레이저랑 이쿼녹스는 이 보조금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얼티엄 셀즈에서는 이 중국에서 이 분리막과 그리고 전해액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창신 신소재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1년도에 이제 납품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바로 24년. 올해예요, 올해.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얼티엄 셀즈의 이제 분리막은 국내 기업 아니면은 일본 기업이 납품을 진행을 할 것인데, 경쟁은 제가 말씀드렸던 도레이, 그리고 미시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 IAT, 그리고 LG화학, 이렇게가 있고 플러스 WCP가 있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기업, 이 WCP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업이 경쟁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LG화학은 이 그룹 내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LG에다가 납품하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미시간에도 이제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WCP도 납품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창신신소재가 투자 금액을 줄임으로써 중국 기업이 북미 쪽에서 빠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WCP는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납품을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삼성 SDI예요. 그쵸? SDI. 삼성 SDI인데, 이 WCP가 이 삼성 SDI에서 사용하는 이 분리막 수요를 6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이곳저곳에서 뭐 받아서 사용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삼성 SDI에다가 납품하는 중국 업체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16% 정도 됩니다.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 16%의 이 점유율을 WCP가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매출 증대는 우리가 당연하게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납품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창신신 소재는 아닙니다. 창신신 소재는 아니고, 이 창신신 소재와 함께 분리막 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바로 상해은첩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상해은첩과 그리고 다른 중국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CZMZ 이렇게 있었나? 회사명이? 정확하게 저도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해은첩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중국 기업들도 북미 투자를 축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에다가 납품하는 이 물량들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WCP가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터리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쪽에서 이 분리막에 대한, 이 중국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분리막에 대한 뭐가 줄어든다?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데, 그 러브콜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생산 캐파로 봤을 때는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저희 나라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이 WCP인데,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와 이 WCP의 매출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런 실적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 SKI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5조가 현재 넘었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WCP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이 시총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WCP의 그 성장성은 더 열려있다. 오히려 좀 저평가다.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 상단 밴드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성장성은 WCP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레인지는 제가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쌍바닥 구간을 만드는 이 시점과, 그리고 이 매물대 상단 구간인 한 52,000원 구간 또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실질적으로 이 WCP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북미 쪽 증설 이슈와 그리고 뭐 수주라던가 이런 점유율을 높이는 뭔가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와의 키 맞추기를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덩치 맞추기를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2배 정도만 사실 올라가도, 지금 3배 좀 차이가 나니까 2배 정도까지만 상승을 해도 사실 지금 주가보다 2배 정도 오르면 한 85,000원이잖아요. 85,000원에서 9만원. 이전 고점까지는 키 맞추기를 진행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뭐 제가 보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촬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성장성으로만 본다면은 WCP가 현재 주가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닥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 시점에서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상단 구간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 이 트라이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최근에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0일 기준으로 이 메릴 린치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40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3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대략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가 과연 언제 매도 물량으로 좀 출회가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수세가 언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11월 28일 저점 구간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량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그리고 UBS 증권인데, 얘네들도 대략 20만 주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물량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메릴린치, 한국투자증권, UBS 증권까지 이렇게 물량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중국 기업, 이 창신신 소재의 북미 투자 축소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수급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아니면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